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두 손가락으로 목 옆쪽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반대쪽을 만져보세요. 양쪽의 강도가 정확히 똑같나요? 만약 잠깐이라도 망설이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께 매우 중요합니다. 사흘 전 68살 여성분이 서울의 한 욕실에서 새벽 5시 반에 쓰러지셨습니다. 박 씨는 전날 밤까지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손자의 학교 성적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신 후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어서서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단 10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20분 후에 발견했습니다. 20분이요. 그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오늘날 박 씨는 왼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평생 전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2년간 뇌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박 씨는 6개월 동안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호를 무시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계단 난간을 더 자주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셨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왼손이 약간 저리다고 하셨지만 몇 분 후 사라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보내는 응급 신호였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비명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저는 한국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3,000건이 넘는 뇌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죽어가는 뇌 조직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봤습니다. 너무 늦게, 항상 너무 늦게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온 보호자들의 눈을 마주하며 왜 아무도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냐고 묻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단 하나의 사명에 제 연구를 바쳤습니다. 치명적인 뇌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정확한 조기 경고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서 7,000건이 넘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뇌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었던 뇌 질환을 겪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 85%는 재앙이 닥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분명한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신호를 정상적인 노화, 스트레스, 일로 인한 피로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뇌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세포가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극적인 증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응급차를 타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간 후입니다. 골든타임은 응급실에 있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입니다. 5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각한 뇌 손상을 겪은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제가 목격한 정확한 신호입니다. 각각이 왜 발생하는지,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을 멈추기 위해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뇌세포를 죽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유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누구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았던 훨씬 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70세나 80세라 하더라도 혈류를 회복하고 신경 연결을 재건하고 초기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증명할 스캔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동안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민준입니다. 22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73세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수십 년 전에 큰 소리로 외쳤어야 했다고 바라는 것입니다. 석 달 전 한 여성이 새벽 5시에 강남의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 씨였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딸이 2시간 후에 발견했을 때 얼굴의 반이 굳어 있었습니다. 왼팔은 죽은 무게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이미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경고 신호를 보였습니다. 8개월이요. 가족들은 그저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 가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세요. 이제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져보세요. 빠르게 하세요. 반초라도 망설이셨나요? 생각을 해야 했나요? 그 망설임이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몸과 마땅히 그래야 하는 속도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뇌 손상은 사이렌을 울리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시하는 작은 증상들로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를 기울일 때쯤이면 이미 골든타임을 잃은 것입니다. 기회의 창이 닫힌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서 저는 두개골을 열고 제 눈으로 직접 손상을 봤습니다. 죽어가는 뇌 조직을 제 손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6개월 전에 제 앞에 앉아있던 환자는 5가지 구체적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뇌가 질식하고 있다는 5가지 신호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쉽습니다. 진짜 악몽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손주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딸의 도움을 받아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병동에서 매주 이런 모습을 목격합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복도에서 우는 장성한 자식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학 저널들이 마침내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뇌 퇴화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40살인데 70살처럼 보이는 뇌를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90살인데 50살처럼 기능하는 뇌를 스캔한 적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혈류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약 1.4kg밖에 나가지 않지만 온몸 전체 혈액의 20%를 요구합니다. 20%입니다. 그 혈류가 15%만 떨어져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엉킴이 시작됩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서울, 부산, 대구를 걸어다니며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수백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 여사님이 작년에 송파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4세였습니다. 계속 열쇠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방에 들어간 이유를 잊어버리곤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건망증이 생긴다고 농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뇌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은 혈관들이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딱 제때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최 여사님의 기억력은 5년 전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 여사님이 무시했던 5가지 경고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이제 2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2년 동안 뇌를 수술하면서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신호는 치명적인 뇌졸중 전에 제 환자의 83%에게 나타나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2번째 신호는 평범한 대화 중에 흔한 단어를 갑자기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저녁 식사 때 가족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물건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상자 또는 음식을 보관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웃습니다. 본인도 웃습니다. 그냥 노인들에게 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흔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두개골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뇌 왼쪽 측두엽에는 언어 중추라고 불리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뇌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세제곱센티미터당 더 많은 혈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15에서 20%만 좁아지기 시작해도 단어 인출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하나씩 죽어갑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시적 단어 찾기 실어증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이름은 잊으십시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평생 10,000번도 넘게 사용한 흔한 단어를 찾지 못한다면 뇌의 혈관이 이미 심각하게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영구적 손상 전 중요한 시간인 골든타임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딸이 고집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텔레비전을 그림 상자라고 부르고 전화기를 말하는 기계라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따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양쪽 중대뇌동맥에 심한 협착, 즉 좁아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어 중추로 가는 혈류가 42%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대규모 뇌졸중까지 6주 남은 상태였습니다. 6주요. 따님이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경고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말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화장실에 데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 찾기 어려움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4,000건이 넘는 환자 사례를 통해 기록한 특정 패턴을 따릅니다. 먼저 고유명사를 읽습니다. 수년간 알던 사람들의 이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15년 된 이웃을 보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물건 이름을 읽기 시작합니다. 열쇠, 지갑, 신발. 그 다음에는 동사의 정확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요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음식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단계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틀린 단어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말하려다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녁을 말하려다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각 단계는 혈류의 또 다른 20% 감소를 나타냅니다. 각 단계는 수천 개의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펜을 잡으십시오. 지금 당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60초 안에 20가지 다른 채소 이름을 대보십시오. 해보세요. 실제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당근, 오이, 토마토, 계속하세요. 쉽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10개나 12개 이후에 힘들었습니까? 힘들었다면, 열심히 생각해야 했다면, 뇌가 이미 언어 중추로 가는 혈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이것이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농담거리로 만듭니다. 피곤하거나 정신이 산만해서 그렇다고 탓합니다. 그러는 동안 혈관 막힘은 매일매일 더 악화됩니다. 이제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무시되는 것을 보는 세 번째 조용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환자들이 스스로 정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저는 미세 동결 증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것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증상은 주요 인지 장애가 발생하기 평균 14개월 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미세 동결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뇌가 전에 10,000번도 더 해본 간단한 동작을 조정하는 능력을 순간적으로 잃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잔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단 1초나 2초 동안 손이 불확실하게 머뭇거립니다. 잡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작은 지연이 있습니다. 또는 수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인 문 자물쇠에 열쇠를 넣는데 갑자기 멈춥니다. 손이 잠깐 얼어붙습니다. 열쇠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돌리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웃어넘깁니다. 피곤하거나 정신이 산만해서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미세 동결은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손이나 팔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두엽 피질과 운동 제어, 중추 사이의 통신 경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장애입니다. 뇌의 특정 영역으로 가는 혈류가 기능적 임계값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저는 이러한 증상을 보고한 260명의 환자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환자의 63%가 측정 가능한 인지 저하를 보였습니다. 영향을 받은 뇌 영역은 기저핵과 보조운동 영역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진행된 치매와 파킨슨병에서 치명적으로 고장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여성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온 것은 동결 증상 때문이 아니라 딸이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냉장고 앞에 문을 열어둔 채 10초에서 15초 동안 그냥 서서 쳐다보곤 했습니다.
딸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박 여사는 정신을 차리고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딸은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박 여사를 진찰했을 때 운동계획 검사에서 반응 시간이 400m초 지연되었습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혈관 회복 프로토콜로 시작했습니다. 6주 만에 그 동결 증상이 70% 감소했습니다. 4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뇌스캔은 영향을 받은 영역으로의 혈류가 측정 가능하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금 71세이며 제 50대 환자들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미세 동결은 뇌의 작은 혈관, 즉 모세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뇌는 신체 총 혈액 공급량의 20%가 필요하지만 체중의 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공급 라인이 조금이라도 제한되면 가장 복잡한 기능이 먼저 고장납니다. 그리고 운동 계획, 즉 학습된 동작을 부드럽게 실행하는 능력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금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만져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 간단한 동작은 뇌가 거리를 계산하고 17개의 서로 다른 근육의 근육 긴장도를 조정하고 초당 30번 미세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그 움직임에 어색함이 있었다면 혈류 감소의 초기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모세혈관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있는 3가지 특정 음식을 사용하여 혈류를 회복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표준 의학 조언이 왜 이것을 악화시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4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항상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을 깨우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화 중에 갑자기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하는 단어가 사라진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고 마음속에 그림이 보이는데 단어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 어리석은 기분으로 서 있다가 결국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그것. 또는 상대방이 알아맞히기를 바라며 손을 흔듭니다. 가족들은 웃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오, 엄마가 또 노인 순간을 겪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어있는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서울 진료실에서 저는 매주 이 패턴을 봅니다. 환자가 앉습니다. 아마 55세, 아마 70세이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분 안에 동물 10마리의 이름을 대라고 요청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개, 고양이, 새라고 말하고 나서 침묵합니다. 눈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들은 떨어뜨린 것을 찾기 위해 어두운 방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뇌를 통해 필사적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10초 후에 음매하고 우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실어증이라고 하며 이것은 언어 중추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다는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단어를 저장하는 좌측 측두엽은 혈액순환 감소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 부위의 혈류가 15%만 떨어져도 어휘에 접근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영원히 잃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는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추적한 사례의 93%에서 이 증상은 대형 뇌졸중이 발생하기 평균 18개월 전에 나타납니다. 18개월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낭비하는 1년 반의 황금 시간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1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의 권유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냉장고를 차가운 상자라고 부르고 텔레비전을 그림기계라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웃었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즉시 뇌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세 곳의 작은 무증상 허혈 부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 일부가 이미 느끼지도 못한 작은 뇌졸중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뇌는 조각조각 죽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농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식단 전체를 바꿨습니다.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특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매일 관찰해야 할 경고 신호를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단어 찾기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스캔 결과 혈액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황금 시간에 잡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 여사님 한 분당 너무 늦게 오는 환자 10명을 봅니다. 대형 뇌졸중 후에 얼굴 절반이 마비된 후에 더 이상 전혀 말을 할 수 없게 된 후에 오셔서 2년 전에 작은 징후를 알아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눈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채소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당근, 오이, 또 뭐가 있죠? 단어 사이에 3초 이상 멈춰야 한다면, 채소의 이름을 대는 대신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억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접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도서관이고 혈류 감소는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책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이 5번째 징후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것이며 비극적으로도 환자들이 가장 오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명합니다. 정당화합니다.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익숙한 일을 갑자기 하기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10,000번도 더 해본 일들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부엌에 서서 20년 동안 매일 사용했던 밥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끔 단어를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쓰려고 하는데 손이 협조하지 않고 숫자가 잘못 나오고 거꾸로 나오고 알아볼 수 없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뇌가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절차 기억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것은 신경 경로 깊숙이 묻혀있는 자동 기술들입니다. 위험한 부분은 이러한 실패가 처음에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0초간의 혼란, 그 다음 명료함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피로 탓으로 돌립니다.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는 도움을 요청하는 뇌의 비명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딸이 강력히 권유한 후에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개월 동안 박 여사님은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5살 때 배운 기술인 신발끈 묶는 법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서서 15년 동안 하루에 2번씩 했던 카드 찍는 방법을 헷갈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저 정신이 산만했던 것, 손주들을 돌보느라 피곤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뇌 스캔을 검사했을 때 즉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 동작과 학습된 행동을 담당하는 부위인 기저핵으로 가는 혈류 감소였습니다. 이 중요한 부위의 혈관이 4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40%입니다. 그녀는 대형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달 전이었고 뇌가 필사적으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는 신체에서 가장 욕심 많은 기관입니다. 체중의 2%만 차지하지만 혈액 공급의 20%를 요구합니다. 혈류가 조금만 떨어져도 뇌는 무엇을 먼저 희생할지에 대해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 같은 기본 기능은 보호하지만 복잡한 학습된 행동들은 놓아버립니다. 당신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시도해 보십시오. 종이를 가져와서 오늘 날짜를 쓰고 그 다음 집 주소를 쓰고 그 다음 3시 15분을 보여주는 간단한 시계를 그려보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망설인다면, 손이 서툴게 느껴진다면, 숫자가 이상해 보인다면, 자동으로 되어야 할 것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야 한다면 초기 단계 절차 기억 실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의 선생님이라는 또 다른 환자는 자동차 시동을 거는 방법을 기억할 수 없게 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8년 동안 같은 차를 운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운전석에 앉았는데 머릿속이 완전히 백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백지였습니다. 운전대, 기어, 페달을 보는데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2분 동안 그랬고 그는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6주 동안 그의 뇌가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30초의 혼란으로 시작하지만 5분이 됩니다. 그 다음 30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구적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험 많은 의사들도 때때로 놓치는 신호입니다. 대화 중 갑자기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가끔 이름을 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름을 잊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문장 중간에 있는데 갑자기 필요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이전에는
항상 자동적이었던 것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이것은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박 씨는 67세였고 강남구에서 온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의 딸이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제 진료실로 데려왔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중에 그는 문장 중간에 멈추고 그냥 응시했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지만 단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의미할 때 저기, 그거, 둥근 것, 먹을 때 쓰는 것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는 그는 이름을 대는 대신 물건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딸은 아마도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이것이 중요한 위험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실어증이라고 하며 좌측 측두엽의 언어 중추가 충분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어 검색을 담당하는 뉴런이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증상에 대해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웃어넘깁니다. 노인의 순간적 건망증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그동안 뇌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언어 생성과 이해를 제어하는 두 영역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공급되는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황금 시간에 있지만 그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 당신의 뇌는 이미 감소된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주 단어 찾기 어려움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년 내에 심각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73% 더 높습니다. 73%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아닙니다. 박 씨의 사례는 제가 황금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특정 단어를 찾는데 몇 초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의 뇌 스캔은 혈류 감소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영구적인 조직 손상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동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제 프로토콜에 올렸습니다. 오메가가 풍부한 음식, 특히 한국 요리에서 흔한 고등어와 들기름의 섭취를 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특정 인지 운동을 연습하게 했습니다. 무작위 퍼즐이 아니라 표적화된 언어 검색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탈수조차도 뇌 혈액량을 8%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4개월 안에 그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단어 찾기 문제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는 다시 가르치고 있었고 서초구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중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제때의 도움을 받는 모든 박 씨에 대해 저는 너무 오래 기다린 5명의 환자를 봅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제 진료실에 왔을 때는 손상이 영구적이었습니다. 뉴런이 죽었습니다. 어떤 치료도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적인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의자, 커피, 전화와 같은 일상 단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즉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용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방법이며 이것을 정확히 따른다면 90일 안에 뇌의 보호를 재건할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십시오. 첫째, 아침 보호 의식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안에 정확히 한 잔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당신의 뇌는 8시간 동안 물 없이 있었고 혈액은 오래된 엔진 오일처럼 걸쭉합니다. 서울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연구에 따르면 이 한 잔이 뇌졸중 위험을 43% 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 전에 이 간단한 운동을 하십시오. 양팔을 머리 위로 똑바로 10초 동안 들어 올린 다음 내리십시오. 5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신선한 혈액을 뇌로 보내고 거미줄을 제거합니다. 한쪽 팔이 다른 쪽만큼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즉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뇌보호 식사 패턴입니다. 매 식사마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노화된 장은 더 이상 큰 고기, 덩어리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70세의 장은 30세에 비해 흡수력이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구이고기 한 덩어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잘게 분해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찜, 순두부찌개, 곱게 갈아서 국물에 넣은 닭고기. 목표는 하루 60g의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대략 아침에 계란 3개, 점심에 순두부 1모, 저녁에 작은 생선찜 1토막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60g. 예외 없이 매일 드셔야 합니다. 셋째, 혈액순환 활성화 습관입니다. 낮 동안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정확히 1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군인처럼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세요. 이것이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2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혈액이 하체에 고이고 뇌는 굶주리게 됩니다. 계속 앉아 있는 1시간마다 치매 위험이 8%씩 증가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환자들이 휴대폰 타이머를 맞춰놓고 2시간마다 1분씩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 초기 기억력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뇌는 감사할 것입니다. 넷째, 저녁 뇌회복 프로토콜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텔레비전 뉴스도 가족 간의 언쟁도 스트레스 받는 전화 통화도 하지 마세요. 뇌는 깊은 회복 수면을 준비하기 위해 차분한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이 호흡법을 연습하세요. 4박자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참고 6박자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깊은 수면 단계를 위해 뇌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을 실천한 환자들은 3주 안에 기억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금지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겨울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강남구에서만 4건을 치료했는데 모두 새벽에 욕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온도가 오른 최소 오전 9시까지 기다리세요. 추위는 뇌의 혈관을 조이는 밧줄처럼 수축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뇌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지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이 말을 적을 때 스스로와 심리적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40% 더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즉시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부모님, 배우자, 이 형제자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은 단지 이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퍼뜨리는 것이 도덕적 의무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다음 달에 뇌졸중에 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민준 이 박사이며 완전한 보호 프로토콜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뇌의 미래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5가지 경고 신호 중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며 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첫 번째 조치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인지 건강이 이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